안녕하십니까. 금실장의 친절한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역대급 규제 6.17 부동산 대책의 전체 내용을 좀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들은 조만간 다시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게 이번 6.17 대책의 전체 내용이에요. 보시면 네 가지 카테고리가 있죠. 과열지역의 투기수요 유입 차단, 그리고 정비사업 규제 정비, 그리고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 12.16 대책 및 공급대책 후속 조치 추진, 이런 네 가지 타이틀을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좀 주목할 만한 게 이번 일단 규제지역이 확대가 됐죠. 그리고 생각보다 좀 그렇게 강해 보이진 않지만 아마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괴롭힐 수 있는 게 뭐냐면 자금 조달 계획서가 확대가 많이 됐습니다. 이번에 갭 투기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경계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좀 강화한 게 있습니다. 전세 대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강화된 게 있어요. 실거주 요건이라든가 이런 게 좀 세졌죠. 그리고 정비사업 규제 정비라는 타이틀에서는요, 재건축 요 아파트들을 틀어 막아야 일반적인 아파트 투자 시장들이 좀 많이 가라앉기 때문에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 중에서 조합원 분양 신청에 대한 부분도 좀 나와 있고요. 재초안이라고 그래가지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게 있죠. 재건축 부담금에 대한 제도 개선이 있었는데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메리트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 타이틀에서는요, 이건 뭐 이번 대책에서 강력하지 않은 게 별로 없습니다만 굉장히 좀 강력하지 않은가 싶어요. 주택 매매 임대 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강화시켜서 모든 지역의 개인 법인 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을 금지시켰어요. 굉장히 강력한 대책이죠. 그리고 법인 투자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지난달에 법인이 주택을 거래할 거면 자금조달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써라 라는 대책을 이미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더해서 양도시 법인세를 인상하고, 그리고 신규 취득 시에는 임대주택 종부세 합산과세 뭐 이런 것들이 좀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12.16 대책에 대해서 좀 빠르게 진행하겠다, 이전에 좀 늘어지고 있는 것들을 빠르게 하겠다는 부분과 그리고 공급 확대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자, 요거 한 칸 한 칸씩 좀 더 세밀하게 볼게요. 과열지역의 투기수요 유입 차단 쭉 있죠. 그 중에 조정 대상 지역과 그리고 투기 과열 지구가 좀 더 확대됐습니다. 이전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뭐 인천, 대전, 청주 이런 지역들이 포함됐고, 그중에 인천, 대전 같은 경우에는 투기 과열 지구까지 지정이 됐습니다. 참고로 여기 하나 빠진 게 있죠. 투기 지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투기 지역은 왜 이번에 확대가 안 됐냐면, 이거는 사실 국토부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기획재정부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국토부 대책에는 여기에 빠져 있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가 어느 정도 중첩이 되기 때문에,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여기에 빠졌다 하더라도 규제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 인천이라든가 대전, 그리고 경기도의 거의 대부분의 지역들 들어갔고요. 대전이라든가 청주 같은 경우에는 좀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지정이 됐죠. 청주는 이전부터 작년 말부터 외지인들이 많이 들어가서 가격을 많이 끌어올린 지역인데, 거기에 더해서 최근에 방사관 가속기 이런 게 나왔죠. 요게 확정되면서 안 그래도 외지인들 많이 들어가고 있었는데 수도권에 거리가 많이 부족했었는데 요런 거 하나 빵 터지면서 청주 아파트 시장이 확 또 뛰어 올랐던 계기가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묶였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대로예요. 토지를 거래하려면 허가를 받는 구역이다. 누구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느냐? 이거는 지자체 장애가 받아야 됩니다. 외지인들이 와서 투자 목적으로 사들이지 말아라는 뜻이죠. 굉장히 강력한 규제이긴 하지만 일단 첫 번째로 발표하고 나서 7일 정도, 일주일간은 유예기간이 있어서 발표하고 나서 일주일 뒤부터 발동이 되고요. 두 번째는 유통기한이 있어요. 유통기한이 좀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기본적으로 해제되는 걸 전제로 깔고 걸리는 규제란 거죠.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가 지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자금 조달 계획서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 좀 굉장히 얄궂죠. 굉장히 좀 빡빡하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주기도 합니다. 여기 이전까지는, 그냥 지금까지는 369라는 게 있었어요. 369가 뭐냐면 조정 대상 지역에서 3억 이상, 그리고 비규제 지역에서 6억 이상, 요거 이상 할 때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써라. 그리고 투기 과열 지구에서는 9억 이상의 경우에는 증빙 서류까지 제출을 해야 된다.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죠. 근데 여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금액 무관하게 요 부분들이 다 이제 다 적용됩니다. 요거 상관없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써야 된다는 거죠. 증빙자료 제출 대상 또한 확대될 예정입니다. 보통 일이 아니죠 이제. 요거 통해서 일반적으로 증여해 가지고 이제 뭐 진행하는 것들, 내가 자금 출처가 명확치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이 분명히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은 이번 정부에서 나름 칼을 갈았던 갭 투자에 대한 규제가 될 겁니다.
갭 투자를 틀어막기 위해서 전세 대출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손 잡았죠. 일반적으로 지금 가계부채가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대출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대출을 틀어막았더니 대출을 못 받게 하고 막 그래 버리니까 전세로 더 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전세 같은 경우는 현재 전세 대출이 비교적 잘 나오는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요걸 돌려가지고 투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죠. 그래서 좀 상당히 많이 악용되기도 했던 보금자리론 이런 부분들도 좀 강화됐고요. 전세자금 대출 보증 제한 강화 이런 것들도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요건 나중에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다음은 정비사업 규제 정비입니다. 정비사업을 정비한다. 뭔가 좀 기교를 부린 것 같죠.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 강화 이런 부분도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이제 엔간하면 안전진단 통과를 안 시켜줄 수도 있습니다. 요거 되면은 어쨌든 재건축에만 있는 시스템이잖아요. 재개발에는 안전진단이 없습니다.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과 다른 부분이 어쨌든 사익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강하단 말이에요.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공공에 대한 부분도 좀 강력하지만, 그래서 이번에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공공 재개발 사업들을 진행하죠. 근데 재건축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강력하게 해가지고 재건축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좀 틀어막겠다라는 부분이죠.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요건 강화해가지고요. 투기 가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 분양 신청 시 자격이 필요합니다. 어떤 자격? 2년 이상 거주한 자격이 필요해요. 이렇게 해야 분양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분양 신청할 때까지 2년 이상 거주해야 되는데, 재개발, 재건축하는 지역들, 특히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노후된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재건축하려면 여기 위에 있죠? 안전진단에 통과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안전진단에 통과한다는 얘기는 뭐냐? 그만큼 집이 살기에는 불편하다라는 부분인데, 그 어려운 집에서 뭔가 분양 신청을 하려면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된다. 사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물론 여기다가 전입신고해놓고 딴 데 살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2년 이상 거주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붙어버리니까 아마 좀 재건축 투자도 약간 브레이크가 걸린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부터 말이 많았던 겁니다. 재초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고 그래가지고요. 내가 3천만 원 이상 뭔가 소득이 나올 경우에, 그러면 너무 초과해서 집값이 올라갔다, 거기에 대한 걸 환수하겠다라는 기본적인 시스템인데, 이 재건축 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력합니다. 이게 만약에 제대로 적용돼서 징수되기 시작하면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투자 가치는 대단히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갭 투자랑 마찬가지로 이번에 굉장히 칼을 가르던 게 법인에 대한 부분이죠. 주택 매매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 강화, 모든 지역에서 뭐 규제랑 상관없이 모든 지역의 개인 법인 사업자 주담대 금지, 굉장히 타이트하겠죠. 이런 부분들은 사실 경매에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좀 위축되지 않을까 싶어요. 앞으로 경매에 나오는 물건들도 이제는 개인들이 받아다가 뭔가 실수요 목적으로 쓴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내 사업자들이 사가지고 팔고 이런 시세 차익을 노렸던 분들한테는 상당히 경종이 울릴 수 있는 경락 대출 같은 것들도 쉽지 않으니까요.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야겠죠. 주택 양도시에 법인세 인상된다는 부분도 있고요. 요거는 세율 같은 것들은 조만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인이 앞으로 신규 취득하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종부세 합산 과세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발표했던 12.16 대책, 작년 거죠. 12.16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공급 대책도 마찬가지입니다. 12.16에서 나왔던 분양가 상한제 및 12.16 대책 관련 5개 법률을 신속 개정하겠다. 요거는 무슨 말이에요? 현재 거대 여당 180석이니 173석이니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여당 혼자서도 법을 다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이죠. 그러다 보니까 요 관련해서 법률들을 최대한 빨리 개정해서 요걸 가지고 진행하겠다. 그 다음에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발표한 게 5월 6일날 발표됐었습니다. 이때 용산에 뭐 정비창을 개발하겠다, 그리고 뭐 공공재개발 진행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런 것들 좀 빠르게 진행한다고 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첫 번째, 규제 지역이 강화됐고요. 사실 확대라고 보는 게 맞죠. 규제 지역이 확대했다는 얘기는 이전까지 규제 지역이 아니었던 뭐 인천이라든가, 그리고 경기 남부 지역들, 그리고 청주라든가 대전, 이런 지역들이 한 번에 규제를 붙이면서 이런 지역들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세금이라든가 그리고 대출 같은 것들이 명확히 강력하게 묶이겠죠. 갭 투자와 법인 투자에 대한 규제가 강력하게 적용될 겁니다. 갭 투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전세 얘기가 나와야 될 거고요. 법인 투자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와야겠죠. 여기다 플러스로 임대, 매매 사업자들 대출 규제가 굉장히 강력하죠. 대출 안 해준대잖아요. 여기는 주담대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세 번째, 자금 조달 계획서.
요거 진행되면 아마 굉장히 번거로워질 거고요. 그리고 불법 증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막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거 말고 좀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는 길을 찾겠죠. 요거 안 해도 되는 경매 같은 것들이 좀 인기를 끌 수도 있겠습니다만, 경매 같은 경우에도 대출 규제는 여전히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활성화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경매 많이 하시는 분들이 요거 임대 매매 사업자 많이 하시거든요. 요거 매매 사업자들도 경매에서 경락대출 같은 것들을 거의 못 받는다. 그러면 이것도 보통 일은 아닐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재건축 크리티컬이 되겠죠. 제초안만 제대로 적용되고요. 분양 신청자 경우만 좀 다시 가다듬어도 굉장히 메리트가 떨어지는 게 재건축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초안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상세 내용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한남에 있는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는 17억 정도를 거둬간다고 해요. 이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만큼 많이 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최대 50%를 환수해 가는 거기 때문에 17억을 가져간다는 거는 17억을 번다는 얘기이기도 하죠. 자, 이게 이번 6.17 대책의 간단한 정리였습니다만, 조만간 세율 같은 것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좀 요소들이 있겠죠. 요것들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바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곰실장의 친절한 부동산이었습니다.